그 부분은 이제 정리하고 다시 코로나19 준 경제 여파에 따른 부동산 영향. 아, 진짜 마스크 좀 안 쓰고 다니고 싶어 죽겠네요. 어떻게 저기 많이들 사놓으셨어요? 2개밖에 안 주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도 다행히 차로 다니긴 하는데 가끔씩 잊어버리고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버리면 이제 하나 남는 6일을 버텨야 되는 상황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어리거든요. 아이가 어린데 애들 걸로 애 엄마가 바꿔 오라 그래가지고 받을 때 전번 주 수요일 날은 애 걸로 하는 바람에 저는 이 하나로 앞으로 10일 이상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큰일이에요. 10일. 어떻게 마스크 좀 남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 아버님 마스크가 남으면 어떻게 도움을 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 댁에는 마스크가 좀 많나요? 아유, 친하게 지내죠. 요새는 다른 거 선물이 아니라 마스크 선물해 주면 제일 좋아. 예, 마스크. 선생님 농이에요, 농. 예, 농이에요. 예. 여유가 있냐면 몇 개 정도 여유 있으세요, 아버님? 복지관에서 줬거든요. 받아다 놓겠다는 거. 아, 복지관. 노인 복지관에서. 그냥 주나요? 거기 돈 주고 사야 되나요? 그냥 줘요. 아, 노인 복지관. 94요. 표준 마스크. 아, 94는 또 답답해서 못 쓰겠던데?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를 안 갖고, 저는 이제 차 타고 다니니까 집 지하주차장에서 차 타서 여기 지하주차장 와서 사무실 올라오니까 차 안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94를 쓰고 갔는데 이거를 지하철 타고, 걸어서 지하철 타고, 그리고 그 약속 장소에 갔는데 현기증 나던데? 아니, 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거 이제 사는데, 아이 거를 이제 어른 거 말고 아이 거를 사오라고 했으니까, 애 엄마가. 아이 거를 샀는데, 그때 94하고 80인가요? 94하고. 예. 94를, 제가 뭔 차이가 있냐고 그랬거든요. 잘 몰라서. 안 쓰고 다녔어요. 잠깐 밖에 안 쓰니까. 그랬더니 94를 하면 약간 어지러울 겁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와, 구토 증세도 나던데 나는? 안 해봐서 그런가? 냄새도 나요. 그죠? 갑자기 또 어지러우려고 하네. 이 코로나, 참.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언제쯤 예상하나요? 확진자가 좀 안 늘어나는 상황을. 언제쯤 될까요? 예측 못하죠. 네? 예측 못하죠. 세상에 완전 세계. 그러면 지금처럼 5명 한정,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는 것도 제가 좀 문제긴 한데, 유튜브도 좀 제가 내보내야 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도움 주시는 거고, 저도 자료 준비했는데, 좀 몇몇 분들은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기 나누는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준 경제 여파에 따른 부동산 영향인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 아시는 바처럼 내수 경기에 대한 침체, 이 부분 좀 굉장히 이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온라인 상권은 어마어마하죠. 더 가뜩이나 그랬는데 오프라인 상권은 아주 그냥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힘든데요. 제조업 중에 어떤 그런 뭐 밀폐 공간을 하기 위한, 이렇게 칸막이, 이게 옆에 있으면 이렇게 식당들 가면, 그 경찰청이나 이런 데들 가면 식당에서 이제 칸막이를 하자고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의뢰 들어온 이런 곳들, 제 아는 지인분들은, 아크릴 공장 하시는 분들은 바빠가지고 그냥 야간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국 부동산 거래 감소.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 여기저기 다른데요. 그래도 어쨌든 감소는 맞죠. 또 괜찮은 지역들은 몇 개 거래되고 물건도 없어요. 솔직히 또 그런 경우도 많고, 안 팔리는 데는 막 물건이 쌓여 있고 살 사람 없고, 이런 여기도 양극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전국적으로 볼 땐 거래 감소죠.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웬 말입니까? 0%대. 그죠? 나중에는 우리 돈 주고 맡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또 100조 원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네. 네. 우리 선생님은
해외 여행을 좀 몇 번 가세요? 1년에? 두세 번? 두 분은 안 친한 분이에요? 친해요. 가까운 분인가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따로 앉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부부인데도 그러긴 해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나도 집에 가가지고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 그 생각을 못 했네. 대화를 그냥 하는데, 금실이 좋은 분은 괜찮아요. 아니, 이제 원래 금실과 코로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코로나는. 이제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에 대해서 여행자 수에 대해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내수 경제 침체에 대한 부분을 단적으로 여행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대표적인 게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예요. 그죠? 예, 뭐 다른 데 또 노랑풍선 뭐 이런 거 있나요? 괜히 또 일방적으로 유튜브 나가는데 뭐 여기만 홍보하는 것 같아서 노랑풍선 말고 또 뭐 있죠? 큰 데가? 여행들 안 가세요? 자유여행 가시는 거예요? 영어랑 외국어 잘 되셔가지고 해외 이제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아,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저는 이제 여행을 가면 저는 이제 많이 가요. 일자를 막 가면은 한 달 여행 가고 막 그래요. 유럽 여행. 예, 네, 한 달 여행.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갔는데 그 단체 배낭 여행이었어요. 단체 배낭 여행.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몇 년 전에 갔으니까 40대 이제 중반 때였었죠. 단체 배낭 여행을 30명이 갑니다. 근데 단체 배낭 여행은 장소만 옮겨줘요, 가이드가.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가는 거죠. 근데 젊은 애들이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나이가 많더라고요. 30명 중에. 그 중에 어린 친구는 아버지보다 제가 나이가 한 살인가 두 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그 큰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서글퍼지더라고요. 뭐 아버님 그러고, 아, 심지어 그 친구는 왜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령인가? 근데 중령인가? 그럼 나이가 좀 있잖아요. 아, 중령인가? 소령이었나? 뭐 하여간 나이도 꽤 된 것 같은데 저한테 또 아버님이라고 해요, 걔도.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많고 30명 중에 3등이었어요. 여행을 가도 저는 화끈하게 가는데 이 젊은 애들을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울한데 이걸 따라는 다녀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제가 그 진통제 있잖아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스 붙이고, 약이란, 거기다 앰플 있잖아요, 앰플. 그거 먹고, 와, 따라다녀서 힘들더만. 그래서 젊었을 때 여행도 다니라는 얘기가 맞나 봐요. 예. 아버님은 여행 좀 많이 다니셨어요? 아버님은? 많이 다니셨어요? 예. 저는 또 바쁘게 일하느라고 못 갔다가 가끔씩 이제 여행을 가면 화끈하게 가는데 여행을 좀 진짜 다니고 싶어요. 앞으로는 다녀야죠. 이 관광객 수 얘기하다 이제 글로 빠졌는데 18만 명 정도 했던 12월 달이 2월 달 코로나 발생하면서 4만 9천, 약 5만 명. 그럼 얼마예요, 이거? 13만 명이 줄었네? 5만 명 빼면. 그죠? 그리고 여기 12만 4천 명이었는데 모두 투어는 얘 같은 경우는 3만 7천으로 얘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이런 이제 서비스업 자체의 침체. 그리고 시초크의 생산 소비 9년 내 최악 해가지고 3월 지표 더 두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라든가 설비 투자, 전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가고요. 악화한 기업 체감 경기 지수, 뭐 실사 지수가 PSI라고 하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 체감 경기가 나쁘다 이런 뜻인데 76이었던 지수가 54로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이제 4월 1일자 신문 기사를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돼가지고 사진기로 찍었어요. 제가 찍어가지고 제가 캡처해서 붙인 거예요. 보통이 웬만하면 이제 신문 기사들이
가면은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얘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문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화면이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즉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니까 당연히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되죠. 예. 배달 음식만 저도 많이 시키긴 했는데 나가서 저도 이제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거든요. 당연히 술자리도 또 안 하게 되니까 돈도 굳어요. 돈도 굳긴 해. 그죠? 서비스 산업 침체로 소상공인 위협을 받고 제조업 생산 감소 당연히 침체되고요. 소득이 감소하니까 서민들 입장에선 또 기업 가계부채 연체되고 경기 침체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이 뭐 일어나고 있죠. 온라인 상권과 오프라인 상권 이 상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가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상가 사겠다는 분들은 많지 않죠. 예. 전국 업무상업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2020년 1월에는 65% 정도였는데 3월 지지 옥션을 보니까 60.93%로 확 떨어지는 경매 낙찰가율을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16년도에는 5조 2천억 정도였는데 2020년도엔 12조 4천억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온라인 쇼핑 그 거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전국 상가 공실률을 한번 봐볼게요. 이건 이제 19년 기준으로 자료가 조사돼서 한국감정원에서 자료가 나왔던 건데 지금은 더 하겠죠. 공실률이. 중대형 상가에 대해서는 이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인 330이면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평으로?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제곱미터하고 평하고 있을 때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건 곱하기 0.3025. 예. 그 다음에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는 건 3.3058.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면적은 뭐예요?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바닥 면적이 뭐 3평이다. 그러면 얘 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이면 3평이면 3 곱하기 4. 12평이 연면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면적과 이제 전용 면적은 또 다르죠. 그래서 연면적이 100평 초과인 상가를 중대형이라고 보고 100평 이하인 상가를 특히나 이제 소규모 상가는 층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가들이 비싸니까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죠? 높이 올라갈수록 또 분양가도 평당 가격도 싸고. 예. 그래서 이 중대형 상가는 1분기에 11.3%의 공실률 이 19년도에 있었는데 공실률이 이제 4분기에는 11.7% 정도로 늘어났고 당연히 이제 소규모 상가가 아무래도 공실률이 좀 적을 겁니다. 왜? 그래도 1층에 있으면 장사는 그래도 로드 손님이 있거든. 위는 이제 공실에 대한 게 많죠. 특히나 우리 상가 살 때 수익률 높다고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신규 그냥 상가하는데 수익률 높다고 혹 해가지고 또 사요. 속 없이. 근데 수익률이 높은 것도 중요한데 공실을 어떻게 하냐고. 공실에 대한. 그나마 1층은 오며 가며 손님이라도 있어서 뭐래도 물론 수익률은 낮죠.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적잖아요. 그죠? 상가 사실 때 상가 얘기도 하면 한참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근데 소규모 상가는 1분기에 5.3% 정도 공실률이 꽤 늘어났죠. 0.9% 늘어나서 6.2니까. 이 공실률은 0.9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경매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부천시에 있는 쇼핑몰 뉴크와 중동 백화점에 상가 1층이 전용 면적이 33.92, 그러니까 엄청 작네. 한 평 조금 넘네요. 그죠? 이 감정가가 이제 1,50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는 740만 원이. 그리고 수원제 권성구 골든플라자라는 상가가 있는데
전용 면적이 65.52.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0.2 하면 20평 정도 되겠네. 그죠? 그게 감정가가 3억 6,100만 원인데 1억 6천, 1억 7천으로 낙찰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낮겠어요? 공실에 대한 리스크, 공실. 어떤 데는 렌트프리도 많이 하거든요. 렌트프리도. 관리비도 못 나는 데가 많아요. 주인이. 자, 이게 경매 사례예요. 아까 얘기했던 부천시 상동 뉴크와 중도백화점 이 경매에 이제 올라왔던 거예요. 낙찰이 됐는데 이제 임의 경매였고요. 이 감정을 18년도 12월 24일 날 했는데 이게 계속 떨어진 거지. 이제 다 경매 낙찰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관리비 미납도 없어요. 관리비 미납도 없어. 그럼 관리비는 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입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요것만 캡처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제가 못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 감정가 1,500만 원이 매각가 740만 원. 얘 같은 경우도 뉴카 중동백화점 얘는 3층에 2층 308호에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3,600만 원이었는데 350만 원에 매각가가 됐어요. 예, 이거 사신 분은 제 생각에는 뭐 죄송한 게 아니라 이분도 생각이 있겠죠. 여기서 뭐 영업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영업하실 분은 350만 원이면 거저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 정도 크기가 아니나 거나 제가 옛날에 이제 엠페를 할 때처럼 서서히 이제 회사나 자금이 있는 분들이 하나씩 모아서 이 전체를 정상화해 가지고 통으로 넘기면 돈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그거를 뭐 유튜브나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간 싸움을 두고 상황에 따라서 유치권 있는 것도 좀 있고요. 또 갖고 있는 사람이 끝끝내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거 전체 이 건물이면 이거 몇 분은 또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인수해서 이걸 넘기면 일단 돈이 좀 돼요. 근데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해결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에서 제가 이제 경매를 들어가 가지고 다 보진 않았는데 이게 하나씩 팔렸다면 그런 분이 샀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아니라면 일반 분들은 안 사실 겁니다. 아마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감정가 대비해서 이건 10배가 웬만큼 이거 사면 사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못 하겠어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로 온라인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로드 뭐 상권, 오프라인 상권은 그냥 완전히 지금 작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부동산 거래 감소. 여기 보면 저는 이게 칠해져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칠해져 있는 게 보기 좋잖아요. 권역별 경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수도권, 강원, 충청,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렇게 칠해져 있는 진한 게 큰 폭의 악화예요.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대경권이 그죠? 큰 폭의 악화가 됐고 그리고 다 이제 소폭 악화예요. 다 악화.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거래가 뚝 끊겼다. 전국에 퍼진 코로나 불황, 대구 경북선 부동산 거래도 뚝 끊겼다. 예. 당연히 그러겠죠. 아파트값 오늘자였나 며칠자였는데 아파트값 전국적인 상승률 둔화 지속, 지방 하락 전환.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 전국이 이제 검정색이고 수도권이 이제 파란색인데 9.13 대책 전에 또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 8.2 대책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 그래도 좀 지나면 다시 반등. 또 떨어지다가 또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대책 나오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정도 영향을 미치지 그 다음에는 어차피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또다시 반등은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도권이고 지방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에 서울이나 이런 데들이 가격이 또 많이 오르니까 이제 갭매우기 현상처럼 이제 또 따라 올라가죠. 이거는 이제 220 대책 나오면서 올라서 좀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가뜩이나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집값 하락이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승폭은 역시 수도권이 상승폭이 엄청나게 높죠. 금리 인하. 이거 웬일이야. 그죠? 이거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니 규제는 당연히 올 텐데, 야, 이게 웬 말이야, 이거. 예전에, 아버님 금리가 예전에 1억 넣으면 그냥 먹고 살만하다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대치가 몇 프로 쳤어요. 돈 은행에 넣으면 1억 넣으면 거의 꽤 됐는데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옛날 그죠? 20몇 프로까지도 됐었는데, 예. 1억만 있으면 먹고 산다 이랬는데 웬 말이에요 이게. 0.75. 이렇게 초저금리의 문제점이 경기부양에만 문제가 아닌 개개인에게 위협이 직결된다는 거죠. 노후 준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지금도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식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근로로 해서 은행에 맡겨서, 그래 뭐 자산 증식하면 또 대출 받는 거 싫어하는 분 있거든요. 돈 모여야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현금 가치는 진짜 말 그대로 똥값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이 많은데, 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아파트 한 채 잘 사서 또 번 걸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자산 증식이 돼 있는데 허탈하다. 더 문제는 뭐냐? 남편분이 이제 늘 반대를 한 거죠. 뭐 좀 해보려고. 원래 여성분들이 또 부동산이 강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났다. 나 여기 분양권 샀는데 여기 이렇게 올랐잖아. 뭐 3천 투자했는데 피만 1억이야. 막 이렇게 하면 잘은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이제 알아보러 가는데, 남편분이 이제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편분이 퇴직을 했는데 그래서 부부싸움 했는데 뭐 때문에 했냐면, 남편분이 그랬대요. 나 아는 내 친구 와이프는 부동산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자산 증식이 좀 많이 됐다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야. 화딱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내분이. 사흘쩍 이제 또 해가지고 부부싸움 한 거지. 내가 그때 사자고 그랬더니 반대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반대하세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반대하셨죠? 부동산 사는 거. 적극 찬성하셨나요?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좀 이따 사. 이제 지금도 이게 코로나 오고 규제 많이 하니까 좀 이따 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언제 사요?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사고,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 언제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파는 타이밍을 잘 잡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들과 이제 일반 서민들, 저처럼 서민들, 서민분들하고는 전략이, 왜 웃으세요? 서민 아닌 것 같은데. 서민 아니신 거. 서민이에요, 서민인데 상황은 달라요. 또 개개인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야 될 분이 있고, 타이밍을 좀 늦출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조금 아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달라요, 전략 자체가. 그래서 상승하는 곳은 일시적으로 하락은 많이 했겠지만,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락폭도 커 보이는 거예요. 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가 뭐 모든 주택이 다 이렇게 급락해가 다 판다?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뭐 압구정 현대라든가 반포 이런 데들은 낙폭도 크지만 몇 개 거래 안 된 거예요. 다 파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사셔서 무리한 분들만 몇 개 나오는 심약자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집값 떨어진다면 막 가슴이 콩탕콩탕 해가지고 우황청심만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안 팔아요. 다 기다리는 거죠. 보유세도 자산이 별로 없는 분들이 걱정하지, 있는 분들 또 걱정도 안 해요. 팔면 양도세가 더 무서운데? 이제 서민분들, 근로자분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거 계산하면서 답답하던데, 금리에 따른 자산 증식의 속도인데 5% 정도의 금리가 나온다면 이 자산의 2배가 되는데 14년이 걸려요. 근데 4%가 나오면 18년이 원금 되는데 2배 되는데 걸리고, 3%는 24년, 2%는 36년, 1%는 70년 걸립니다. 예. 근데 0.5%다.
내 이자가 139년 2배 되는데 139년까지 제가 살래나? 앞으로?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현금에 대한 가치는 예전에 진짜 1억은 어마어마 컸는데, 그죠? 옛날엔 주택복권이었잖아요. 주택복권. 그 하나 되면 주택 사고 새 나오는 거 하나 샀는데, 지금 로또 얼마씩 되나? 난 로또는 모르겠네요. 요새는 잘 안 봐가지고. 로또 12억 13억. 12억 13억이에요? 나는 로또가 대두 걱정이네. 4개까지 맞췄잖아요. 제가. 곧 다가오는 것 같아. 조만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을 어디선가 봤는데 63빌딩에서 동전을 5만 개를 던져서 하나도 배반 없이 한쪽을 쳐다봐야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5만 개를 63빌딩에서 던져서. 그러면 49,999개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부분에서 한쪽 면인데 하나만 뒤집어져도 1등이 안 되는 거지. 저는 4개 맞췄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6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2개만 더 맞추면 되네. 쭉 나와가지고. 단순 논리로. 12억, 15억 생기는구나. 그래도 웬만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기에 부족해요. 이 웬 말입니까, 진짜. 로또보다 더 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나 혼자만 되든지. 한 몇 명씩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111 찍어볼까, 한번? 아니, 1로 하면 안 되는구나. 1, 2, 3, 4 이렇게 6개를 해야 되는구나. 1만 3개, 6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동그라미 공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다른 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야, 로또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네. 진짜 안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늘 갔다가 하나씩 사게요. 우리 로또 하나씩 사게요. 예? 저 어저께 꿈이 좋았어. 예, 꿈이 좋았어. 예, 꿈. 예, 꿈 좋았어. 다 같이 우리 2분, 셋 해가지고 우리끼리 사가지고 1등 되면 그죠? 좋겠네. 초저금리. 그죠? 또 이제 기업 구호 긴급자금인데 어저께 제가 신문 4월 16일 날 오늘이 18일인가요? 어제 그제 보니까 7.6조 원의 추경안 국회에 제출해서 5월 내 지급 예정인데 이게 원래 100% 다 준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기분 좋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70%만 주는 것 같아요. 주면 좋고 뭐 줬다가 뺏는다고 그러던데. 그럼 뭔 거야 그거. 주고 말지 그걸. 줬다 뺏으면 기분이 더 그런데. 그래도 일단 주면 좋긴. 네? 세금 때문에. 어쨌든 줬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씩 준다 그런가? 그랬죠. 소득에 따라 좀 차이는 나는데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결론. 코로나19가 준 부동산 영향. 침체는 당연히 사실이에요. 그죠? 침체가 됐다는 건 누구도 부정 못할 건데 한국 부동산 10년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좀 있어요. 제가 20년을 해보니까. 어쨌든 급등 뒤에는 늘 조정 또는 보합세를 이루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와서 이제 하락장이 이루어진 거지. 저는 코로나가 안 왔어도 일부의 하락은 있었을 거다. 물론 양극화는 심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따졌을 때는 약간의 하락장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예상을 해보고요. 또 그랬어요. 다 이제 부동산 모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지적 양극화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앞으로의 방향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이 이렇게 막 올랐는데 앞으로도 막 급등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막 20억짜리가 40억 되고 40억짜리가 80억 되고 이렇게 가기는 어렵죠. 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좀 더디게 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뭐 용산 얘기 나오고 여의도 얘기 나오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런 지역이 유동자금은 많은데 갈 곳 없는 돈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상승폭은 커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돈이 몰리면 급등을 하지만 다른 쪽들은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 또는 보합세를 이루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코로나가 준 경제 여파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